네, 여러분, 형사소송법 1, 3주차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인 제도입니다. 변호인의 의의 및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변호인은 검사의 공격으로부터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 능력을 보충하는 보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 절차에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판 절차에서는 피고인이 검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무기대 등의 원칙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변호인 제도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을 돕고 공정한 재판 이념에 기여하는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보조인은 피의자, 피고인과 일정한 신분 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의자, 피고인의 이익을 옹호하며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조인은 심급별로 신고해야 하고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선임 및 선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사선 변호인은 피의자 및 피고인 등 사인의 선임에 의해서 지위가 발생하며 국선 변호인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선정되겠습니다. 사선 변호인의 선임권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의 출발점으로서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입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고유의 선임권자이며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도 독립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 아닌 자도 허가를 받아서 변호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경우는 제외가 되겠고요. 변호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인 이내에서 대표 변호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은 변호인 선임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심급마다 선임해야 하는 심급 대리의 원칙이 적용이 되지만 공소 제기 전에 선임된 경우에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는 것에 유의를 해야 되고요. 파기환송 또는 이송 전의 원심에서의 선임은 환송 또는 이송 후에도 효력이 부활합니다. 변호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피의자, 피고인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 사선 변호인을 보충하는 제도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책무가 되겠습니다.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는 다음과 같아서요. 첫 번째, 필요적 국선, 즉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해야 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구속된 때,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수용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는 것이 최근 변경된 판례 견해이지요.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때,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심신장애 의심은 객관적 자료 외에 범행 전후 행동, 연령, 지능 등 재반 사정까지 고려합니다. 두 번째, 청구 국선의 경우입니다. 피고인이 청구하면 선정해야 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소명 자료 제출이 필요하겠지요. 세 번째로는 재량국선입니다. 법원이 재량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피고인의 나이, 지능,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서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체포 구속적부 심사,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리는 경우, 재심 사건, 특별법 사건, 예를 들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군사법원법, 치료감호법 등의 규정이 있죠. 그런 경우에도 필요적 국선변호인 제도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국선변호인은 원칙적으로 법원 관할 구역 내의 변호사,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정하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마다 1인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여러 사람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으면 여러 사람에게 같은 변호인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제도에 의해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선변호인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해가 상반된 공동피고인들에게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및 권리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보호자로서의 지위입니다. 보호자로서의 지위는 변호인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지위로서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 능력을 보충하고 정당한 이익을 옹호합니다. 여기서 독립대리권과 고유권의 개념이 도출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공익적 지위입니다. 공익적 지위는 변호인이 인권옹호, 사회정의 실현 및 진실 의무를 통해서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실현에 협력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두 지위가 충돌할 때는 보호자적 지위가 우선하고 공익적 지위는 그 한계로 기능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피해자,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행사 등을 조언할 수 있고요. 그러나 허위 진술을 권고한다든지 증거를 조작 인멸한다든지 도망하기를 권고하는 것 등은 공익적 지위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형사 절차상 권리에는 대리권과 고유권이 있습니다. 대리권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권한으로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할 수 있는 독립대리권과 예를 들면 구속 취소 청구권, 보석 청구권, 상소 제기권 같은 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도 행사할 수 있고요. 본인의 의사에 종속되는 종속대리권, 예를 들면 증거 동의권, 상소 취하권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고유권은 변호인에게 본래부터 인정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대표적으로 피의자 신문 참여권,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접견 교통권, 서류, 증거물의 열람, 복사권 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피의자 신문 참여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피의자 신문 참여권은 피의자의 인권 침해 방지 및 조서 내용의 적정성 보장을 위함이며 정당한 사유, 즉 피의자 신문을 방해한다든지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 제기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신문 방해로 봐서는 안 될 것이고요. 변호인의 위치를 제한하는 것도 멀리 떨어져 앉으라는 식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피의자 신문 참여권 침해 시에는 준항고나 헌법 소원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접견 교통권은 신체 구속된 피의자 피고인과 자유롭게 접견하고 서류 물건을 주고받는 권리로서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도 인정되는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하겠습니다. 법원의 결정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으로 제한할 수 없고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이 가능합니다. 접견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하고 수사기관이나 교도관의 감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록 열람 및 복사권은 변호인의 변호활동을 위한 기본 전제로서 소송 계속 중에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소송 계속 전인 수사 기록은 원칙적으로 열람 복사의 대상이 아니지만 공소가 제기되게 되면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는 증거 게시의 대상에 포함이 되겠고 열람 복사가 가능해지겠습니다. 변호인의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수사의 개시 및 단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사의 단서는 수사라는 것은 신문, 출판물 기사, 신고, 풍설, 진정, 탄원, 투서, 불신검문, 현행범 체포, 변사자검시, 고소고발, 자수 등 실로 다양한 단서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요. 불심검문에 대해서 살펴보면 경찰관이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정지시켜서 질문하는 것으로 직무 질문이라고도 부릅니다. 범죄 혐의가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행정경찰 작용이지만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며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지만 피검문자는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으며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요. 한편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정지시키거나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문도 불심 검문의 한 방법으로 다뤄지고 교통 검문, 긴급 수배 검문, 경계 검문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변사자의 검시는 수사기관이 자연 사망이 아닌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검시 결과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 수사가 개시됩니다. 이에 비해서 사체 해부, 부검이라는 것은 변사자의 검시와 달리 검증영장이 필요한 강제 처분이 되겠고요.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로 고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요. 범죄 피해자 또는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고소가 되겠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수사의 단서인 동시에 공소 제기를 위한 소송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친고죄는 범죄의 성질에 따른 절대적 친고죄와 예를 들면 모욕죄, 사자 명예훼손죄 등과 같이 한편 특정 신분관계로 인해서 친고죄가 되는 상대적 친고죄, 예를 들면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 재산범죄가 그렇죠. 이렇게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로 나뉘게 됩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고소권자는 피해자 본인이 원칙이고 법정 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도 고소할 수 있고요. 고소의 방식에 관해서는 서면 또는 구술도 가능합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고 구술 고소는 조서 작성을 통해서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대리인을 통한 고소 대리도 가능하고요. 고소기간은 일반 범죄에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지만 친고죄에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강력적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6개월을 기산하게 되겠습니다. 한편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지만 성폭력 범죄라든지 가정폭력 범죄, 아동학대 범죄 등에 있어서는 예외가 인정되어 있고요. 친고죄에서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고소 불가분의 원칙은 고소의 효력을 임의로 나눌 수 없다. 즉 가분, 나눌 수 없다는 불가분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죠. 주관적 인적 불가분과 즉 공범자 중 1인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 취소가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는 주관적 인적 불가분 원칙과 객관적 물적 불가분 원칙, 즉 한 개의 범죄 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고소 취소는 범죄 사실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고 하는 두 가지 원칙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친고죄와 유사한 반의사 불벌죄에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죠.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나 고소 취소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반 범죄는 역시 고소 취소에 시기 제한이 없지만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 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해야 하고요.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는 재고소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겠죠. 고소를 포기할 수 있느냐, 고소 포기가 논의가 되는데, 고소 포기,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요. 고소의 추한, 즉 신고죄에서 공소제기 당시에 고소가 없었으나 공소제기 후에 고소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비친고죄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린 바 있죠. 고발에 대해서 정리해보면요. 고소권자 및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되겠죠. 고발은 수사의 단서이지만 관세범이나 조세범 등 특정 법률에서는 공소 제기를 위한 소송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범죄에서는 고발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요. 누구든지 고발을 할 수 있으며 한편 공무원은 직무상 범죄를 인지하면 고발할 의무가 있다고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발 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고발 취소 후에도 재고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소와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사의 단서로서 자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범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자수라고 하겠습니다. 형법상으로 자수는 형의 임미적 감면 사유에 해당하죠. 그러나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수사의 단서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